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AI 칩 개발 계획, 그리고 이걸 둘러싼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거인이죠. 삼성전자와 TSMC, 이 경쟁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기술 경쟁의 현장, 그 의미까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이제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죠. AI 기술 기업으로 확실히 나아가려는 것 같아요. 자체 AI 칩, 구체적으로 AI5, AI6 이런 걸 개발하는 게 그 핵심인데요. 자동차는 물론이고 아시겠지만 로봇, 데이터 센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파운드리랑 손을 잡느냐, 또 어떤 기술을 쓰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중요한 움직임들,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앞으로 기술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테슬라 전략부터 한번 풀어보죠. AI5, AI6 칩을 개발 중인데 이게 단순히 자동차용이 아니다. 로봇, 데이터 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심지어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AI5 칩의 과잉 공급, 그러니까 오버 서플라이가 명시적인 목표다, 이렇게요. 과잉 공급이요? 일부러 많이 만든다는 건가요? 네,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만약에 자동차나 로봇에 다 쓰고도 칩이 남는다. 그럼 그 남는 걸 자체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는 계산이에요. 이건 뭐랄까, 테슬라가 하드웨어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앱까지 AI 관련된 모든 걸 그냥 다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수직적인 통합, 엄청난 야망을 보여주는 거죠. 와, 단순히 부품 수급 문제 이걸 넘어서 외부 기술에 의존 안 하고 아예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겠다. 시장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칩 제조사를 넘어선 자체 AI 제국 건설 계획이군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정말. 그런데 이 AI5 칩 생산 방식에 최근 변화가 있었다는 점, 이게 또 주목할 부분이잖아요. 원래는 TSMC가 혼자 다 만들 거다 이랬는데, 네, 그랬었죠. 이제는 삼성전자랑 TSMC 두 군데서 다 만든다. 이게 확인된 거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머스크가 AI5는 TSMC, 그 다음 칩 AI6는 삼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듯 했거든요. 근데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AI5 칩도 TSMC 애리조나 공장, 그리고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이 두 곳에서 생산할 거라고요. 아, 두 곳 다. 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공급망 안전성이겠죠. 한 군데만 의존하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둘째는 이제 두 파운드리, 삼성과 TSMC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양쪽의 기술적 장점을 다 쓰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공장 다 미국 안에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군요. 기술적으로도 이 AI5 칩, 이게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기존 엔비디아나 AMD 칩 설계의 딱 절반, 하프레티클 방식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프레티클. 그리고 오직 테슬라만을 위한 칩이니까 불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옛날 GPU 호환성 같은 건 싹 빼버렸다.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했다. 맞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자체 칩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프리티클 설계는 웨이퍼 하나에서 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하니까 비용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테슬라가 자기들한테 딱 맞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알고리즘이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걸 돌리는데 최적화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엔비디아 같은 범용 GPU 회사는 고객이 워낙 많잖아요. 그 다양한 요구를 다 맞춰야 하니까 칩 설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단일 고객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설계를 훨씬 단순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성능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효율적이네요.
네, 머스크가 그래서 급진적인 단순함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불필요한 거 다 빼고 핵심 기능에만 집중해서 비용, 성능 다 답겠다 이런 전략이죠.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근데 동시에 테슬라가 AI 모델 훈련시킬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를 많이 쓴다는 점, 이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훈련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최근에도 엔비디아 H100 칩 이거 8만 개 넘게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머스크 스스로도 엔비디아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체 칩만으론 부족하다는 걸까요? 그건 현재 AI 기술의 특성을 좀 봐야 하는데요. AI 모델 개발은 크게 보면 두 단계거든요. 데이터를 막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훈련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모델을 실제 상황에서 쓰는 추론 단계가 있죠. 훈련과 추론. 네, 엔비디아 GPU는 특히 이 훈련에서 성능이나 생태계가 압도적이에요. 지금은요. 테슬라가 만드는 AI5, AI6 칩은 주로 이제 차나 로봇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추론 작업, 여기에 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역할 분담이군요. 그렇죠. 역할 분담인 거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복잡한 자율주행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킬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그 강력한 병렬 처리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게다가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xAI 있잖아요. 거기는 엔비디아의 아주 주요한 고객 중 하나예요. 자체 거대 AI 모델 만들려고 엔비디아 칩으로 슈퍼컴퓨터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 칩 만든다고 해서 엔비디아랑 완전 끝이다.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는 좀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훈련과 추론, 역할 분담이 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복잡한 AI 전략을 펼치는 와중에 이 칩을 실제로 만들어줄 파운드리 업체들 경쟁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에게는 이번 테슬라 계약이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AI5 물량 일부 따낸 것도 그렇고 거기에 더해서 2033년까지 가는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 규모 AI6 생산 계약까지 따냈다는 소식. 이거 정말 컸죠. 네, 엄청난 규모죠. 한동안 TSMC에 좀 밀려서 고객 확보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 차세대 칩 일부랑 닌텐도 관련 계약 소식도 들리고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죠. 지난 몇 년간 TSMC가 워낙 강력해지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사들이 TSMC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공급망 좀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TSMC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2나노미터급, ENM급 최첨단 공정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인텔도 파운드리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삼성이 양산 능력 면에서는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고요. 점유율 차이는 아직 크지만요. 네, 점유율 보면 여전히 TSMC가 2분기 기준으로 70% 넘고 삼성은 7.3% 수준이니까 격차가 크긴 합니다만 이번 테슬라와의 이 초대형 계약은 삼성이 TSMC를 본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점에서 단순 수주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기술력, 양산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5 생산 계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잖아요. TSMC는 3나노 공정을 쓰는데 삼성전자는 더 미세한 2나노 공정을 쓴다는 거. 네, 그게 흥미롭죠. 같은 AI5 칩인데 파운드리마다 다른 세대 기술을 쓴다. 이게 그냥 기술력 차이일까요? 아니면 삼성의 어떤 전략적인 수가 있는 걸까요?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거랑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가 다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파운드리 공정은 단순히 나노 숫자가 작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공정이 얼마나 안정됐는지, 수율은 어떤지, 실제 성능은 어떤지 이런 복합적인 걸 봐야 해요. TSMC의 3나노는 이미 아이폰 같은 데 쓰여서 검증이 됐지만 삼성 2나노는 아직 양산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이것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아직 검증 안 된 2나노를 제안한 게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랑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삼성이 TSMC의 그 검증된 3나노에 맞서려고 더 미세한 2나노 공정을 더 좋은 가격 조건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파운드리 계약은 결국 기술과 가격의 싸움이니까요. 아하,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아마 제일 중요할 텐데 이게 삼성의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시각입니다. 즉, 이번 AI5 생산을 통해서 삼성 이나노 공정의 기술력, 안정성을 빨리 시장에 증명하겠다. 이런 의도라는 거죠. 더 큰 계약인 AI6 양산을 성공적으로 따내고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 삼성 이나노 믿을 만하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는 거죠. AI5가 일종의 쇼케이스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AI5 생산 성공 여부가 삼성 이나노 공정의 레퍼런스가 되고 앞으로 다른 고객 유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삼성 이나노 공정의 유일한 양산 레퍼런스는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 2600분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처럼 아주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복잡한 AI 칩을 외부 고객사 물량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건 파급력이 차원이 다르죠. 이건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실제 양산 능력, 수율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거니까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의사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I5 양산이 잘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TSMC의 그냥 대안이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절박함 때문일까요? 삼성의 기술 투자 행보도 정말 공격적입니다. 네덜란드 ASML에서 제일 앞선 노광 장비, 하이-NU EUV, 이거 두 대를 1조 1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기로 했죠. 네, 하이엔 EUV 정말 중요한 장비죠.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이것도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고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네덜란드 ASML 본사까지 가서 협력을 다졌다고 할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엔 EUV 장비 확보는 2나노 이하 더 미세한 공정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열쇠예요. 지금 주로 쓰는 EUV 장비보다 1.7배 더 정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급 장비입니다. 1.7배나요? 네. 대당 가격이 무려 5,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 비싼 장비고요. 삼성은 이 귀한 장비를 빠르면 올해 말부터 들여와서 테슬라 차세대 AI 칩 생산 포함해서 2나노 공정 양산 라인에 세계 최초로 넣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경쟁사인 TSMC나 인텔은 아직 이 장비를 연구개발 라인에서 테스트하는 수준인데 삼성은 양산 라인에 먼저 적용해서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 이런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네, 작년 12월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ASML 본사 가서 CEO 만나고 협력 논의했을 정도로 이 장비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 앞당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나노 공정 빨리 안정화시키고 양산체제 갖추려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렇게 삼성의 반격이 본격화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AI5 칩 대량 생산 시점을 원래 예상했던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X 계정에 올렸죠. 샘플이나 제한된 물량 생산은 2026년에 되겠지만 본격적인 양산은 1년 정도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죠. AI6 양산 목표는 2028년 중반으로 제시했고요. 이 일정 변경 가능성, 특히 이나노 공정 준비에 막 속도 내던 삼성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소식 아닐까요? 네, 머스크가 자기 X, 옛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밝혔죠. AI5 칩 샘플하고 제한적 생산은 2026년, 대량 생산은 2027년이 될 것 같다. AI6은 2028년 중반 대량 생산 목표다. 이렇게요. 이게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진 거예요. 특히 2나노 공정 조기 양산을 목표로 테일러 공장 짓고 장비 들여오던 삼성 입장에서는 약간 김이 빠질 수도 있고 계획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공장 다 짓고 장비까지 다 갖다 놨는데 정작 물량이 늦게 들어오면 네, 초기 가동률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삼성은 테슬라의 이런 일정 변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을 내년 2026년 3분기로 앞당기려는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 양산 시점은 좀 불확실한데 삼성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역시 AI5 수주 확정 그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최종 양산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더라도 삼성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된 2나노 공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양산 준비를 끝내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어차피 2나노 공정은 테슬라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른 잠재 고객들 유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니까요. 아, 그렇죠. 따라서 테슬라 일정 변동과는 별개로 삼성 자체의 2나노 공정 로드맵을 계획대로 달성하고 기술적 준비 상태를 완벽하게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양산이 좀 늦춰지는 게 삼성에게 2나노 공정 수율이나 안정성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는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AI5 칩이 본격 양산 들어갔을 때 삼성이 약속한 성능과 수율을 차질 없이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 모든 길이 테슬라 AI5 칩 양산 성공으로 모이는군요. 이게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미래, 어쩌면 삼성전자 전체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AI5 칩 생산은 그냥 계약 하나 이행하는 걸 넘어서요. 삼성 2나노 공정 기술의 신뢰성을 시장에 딱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줘야만 더 큰 규모고 더 어려운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AI6 물량 확보 경쟁에서도 TSMC랑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요. 나아가서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다른 AI 반도체 설계 회사들에게 삼성도 최첨단 칩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만약 여기서 기대에 못 미치면 모처럼 잡은 TSMC 추격 기회를 놓치고 다시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파운드리 사업 성공은 삼성전기, MLCC나 FCBGA 같은 핵심 부품 공급, 삼성 SDI 배터리,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이런 그룹 내 다른 관계사들과의 시너지하고도 바로 연결돼요. 예를 들어 첨단 패키징 기술은 삼성전기하고 협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룹 전체와 연결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번 테슬라 칩 양산 성공 여부는 삼성전자 그룹 전체의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테슬라의 야심찬 AI 칩 자체 개발 전략, 그 뒤에 숨겨진 수직 통합의 꿈, 또 AI 5칩 생산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TSMC의 치열한 수주 경쟁과 기술 대결, 특히 같은 칩을 다른 공정, 2나노 대 3나노로 만드는 흥미로운 상황, 그리고 삼성이 하이엔의 EUV라는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벌이는 필사적인 기술 추격전, 여기에 최근 불거진 양산 일정 지연 가능성까지 정말 한편의 기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인 변수들이 막 얽혀 돌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걸 앞두고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또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자체 설계 능력을 갖춘 강력한 수요처가 등장하면서 기존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거대 기업들의 전략적인 선택, 기술 개발 경쟁은 계속해서 시장의 지형을 바꿔나갈 겁니다. 삼성이 이번 테슬라와의 협력을 발판 삼아서 그 오랜 수건이었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TSMC와의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을지 네, 정말 궁금하네요. 그 결과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펼쳐질 경쟁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역동적인 기술 변화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술 경쟁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똑똑한 AI 기술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이겠죠?